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념완성 소방관계 법규 책을 가지고 법규에 대한 약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첫 주에는 좀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동일하게 법규도 목요일마다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권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법도 1권이 있고 제가 2권이 있다 그랬죠. 자, 1권에는 기본법, 조사법, 공사법,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끝내고 2권에 가보면 이제 시설법과 위험물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건 이제 1권이 다 끝난 후에 2권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규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머릿말 뭐 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눈으로 한번 보시고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올해 시험만 딱 보겠습니다. 여기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공사법, 위험물법, 그리고 조사법까지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경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시설법과 예방법, 공채 기준으로도 시설법과 예방법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비중이 컸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고, 처음에 1권에는 이 기본법을 먼저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예방법과 공사법과 조사법, 요게 이제 1권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이해보다는 암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 야, 암기할 양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는 최대한 제가 회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회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최대한 많이 암기하시고 가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법 제목 있죠. 법 제목이 결국 주제거든요. 그 주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큰 것들 위주로,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조문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제가 차근차근 아래로 여러분들 내려오면서 약간 책 읽듯이 우리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에는 시설법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험물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권은 이렇게 두 개를 배울 건데, 책은 두께가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오히려 2권이 더 두꺼워요. 2권이 법이 두 개지만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죠? 1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요게 한 42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다. 1권부터 제가 나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출판사하고 통화를 해서 혹시 이게 가능하냐, 이 링제본이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링제본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배송 과정을 2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낼 때 링제본으로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떡제본으로 제가 요거는 계속적으로 발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때 저는 그냥 제본집 가서, 우리 1층에 사무실 1층에 제본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2권에서 5,000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링제본이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링제본을 하시고, 아니면 나 떡제본이 좋다, 그냥 떡제본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 떡제본이라는 건 요 링제본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법과 령과 규칙의 순서를 제가 좀 배열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저하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책이 나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앞에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세요. 제가 이거 어차피 언제죠? 우리 기초이론 시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기초이론 보시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기본이론으로 넘어와 주시면 좋습니다. 이 책의 목차에 가보면 기본법이 있고, 그죠? 파트 1. 그리고 파트 2에 가보면 조사법이 있고요.
파트 3가 공사업법이고 파트 4가 예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순서는 그냥 시험 출제가 되는 순서대로 제가 요번에 책을 좀 순서를 좀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것들을 저하고 같이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법도 이게 매주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데 한 4강에서 한 5강 정도? 그죠? 이 정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이 뭐 5강에서 6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일단 여러분들 이론은 꼭 한 번씩 다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론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좀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완성 소방관계법규에서 우리가 1회 독을 진행을 하고, 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게 끝나면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계획표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스케줄러 보시면 요게 이제 종강을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를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문제풀이가 기출문제. 그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어차피 여기 책 뒤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제가 또 문제집 형태로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쭉 보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법은 뭐 심화조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화조항을 제가 따로 책을 따로 안 내고 요 책에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회 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심화조항이라는 수업을 제가 또 나중에 요 책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거의 한 반년 정도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회독할 수 있게 또 이런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회독을 목표로 여러분들 제가 한 반년 정도는 계속 이론 강의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제가 받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회독을 위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죠.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2026년 법규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 보는 과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매주 주간 테스트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 거 주간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올라오는구나 라는 거. 아까 그 스케줄표를 그래서 꼭 보세요 하셨죠.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거든요. 스케줄표를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PDF 파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그죠? 그럼 뽑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빈 부분 있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 화목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스케줄표에. 그럼 화목 말고 이제 다른 날짜에다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이런 거 이제 활용하셔도 되고 약간 스케줄러처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탁상 달력 스타일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트 1에 가보면 소방기본법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챕터 1부터 챕터 10 어디까지? 벌칙까지. 그죠? 여기 쭉 얘를 저하고 같이 보실 거예요. 챕터 1부터 어디까지? 챕터 10까지. 아셨죠? 그럼 총칙부터 이제 벌칙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시간에는 제가 이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법뿐이 아니고 우리도 뭐를 봐야 된다? 령과 규칙을 봐야 돼요. 근데 맨 표지에 얘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최신 이제 언제 바뀌었는지 이게 최근 바뀐 게 2025년 1월 7일 날 개정이 됐고 그거는 26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된다라고 지금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실 주시면 돼요. 요때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이후에 바뀌는 것들 법이나 령이나 규칙은 제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계속적으로. 그럼 이 바뀌었을 때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이게 최신법이다라고 해서 그냥 공부를 해 두시면 돼. 근데 이후에 이제 바뀌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는 학보다는 조금 심플하게 끝나요. 법이. 왜냐하면 그냥 조문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이제 찾기기 때문에 아셨죠? 대신에 법도 봐야 되고 령도 봐야 되고 규칙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을 수 있다. 양이 좀 많을 수 있다. 대신에 처음에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내가 처음 1회독 할 때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여기 지금 조항에 가보면 제가 이런 걸 다 표현해놨죠. 이렇게. 기출. 그죠? 기출 붙은 거 위주로 처음에는 암기를 해두시면 돼.
그 외의 건 아직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넘기셔도 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말?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추가시키셔야 돼. 기출되지 않은 조항도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서 제가 문제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차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법을 배울 때 령도 배우고 규칙도 배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책이 어떻게 생겼고 제가 어떻게 법규 강의를 해드리는지 한번 느낌을 좀 보자고요. 첫 시간이니까.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파트 1. 그죠? 소방기본법에 챕터 1 총칙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는 그냥 우리가 개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요? 개요. 소방기본법의 개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1조는 목적이에요.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1조는 항상 뭐다? 목적이에요. 목적. 아셨죠? 그럼 이 목적에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목적이라는 용어를 잘 보시고 이 법에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법은 자 보세요. 화재예요. 화재. 화재라는 게 뭔지는 알죠? 우리? 예방, 경계, 진압 됐죠? 그리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그죠? 화재도 마찬가지 또 재난, 재해 이런 게 들어가네요. 또 위급 상황에서 뭐를 한대요? 구조와 구급을 한대요. 정말 중요한 동그라미 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을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 소방에서 얘기하는 핵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한대요? 생명이나 신체, 재산보호. 결국 이거 하는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고 또 재산도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얘네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함으로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 메인.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냐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그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마지막에 이 핵심 목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예로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걸 통해서 공공의 안녕, 안녕이라는 건 편안한 상태. 모두들의 편안한 상태와 그리고 그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질서 유지라는 건 당연히 알고 여러분들 복리 증진이라는 거 알고 안녕이라는 말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안녕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기본법의 목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목적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들. 가로치기.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 마지막에 요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1조는 목적이에요. 아셨죠? 이 법을 만든 목적이다 말 그대로. 대통령령 제1조에 가보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조 목적에 가보면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런 것들은 읽어보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대신에 기본법에 가보면 제가 시행령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제가 법이 있으면 령도 있고 얘도 있다 그랬잖아요. 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법령 규칙을 통해서 얘네들도 뭐가 있다 이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거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얘기하겠다. 시행령에서.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여기서 얘기하겠다. 그죠? 근데 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목적이 나와 있다. 자, 2조.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이 책, 그러니까 결국 이 법전이죠. 법전을 읽기 위해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정의.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이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여기 쭉 나와요. 이름이 정의니까. 그죠? 그래서 법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고. 소방대상물. 근데 소방대상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얘기하는 소방대상물이라는 애는 오른쪽에 있는 얘네를 얘기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앞글 짜져서 건, 차, 선,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물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물이나 차량, 그리고 선박. 근데 선박에 갔을 때 옛날에 이게 진짜 잘 나왔어. 항구에 메어둔인데 항해 중인으로 바꿔서 잘 나왔거든요. 항해 중인은 아니다. X.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선박, 똑같이 선박 들어가죠? 근데 선박 건조 구조물, 이건 선박을 만드는 구조물이라는 거고, 그리고 산림이 들어가요. 산림. 요거 이제 우리 그냥 보통 얘기하는 산이죠, 산. 또는 들판에 이제 약간 풀 이런 것들. 그 밖에 인공구조물, 사람이 만드는 구조물 또는 물건을 얘기한다. 다음 중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시험지 예전에 잘 나왔다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다음 중 기본법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보긴 하지만 옛날에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항해 중인으로 바꿔가지고. 즉 항해 중인 선박은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을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을 우리가 이름을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방대상물의 대상에는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그죠? 그리고 산림, 인공구조물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건차선, 대표적으로 건차선이 있는 거야. 건차선. 근데 여기 산도 있죠. 산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인공구조물,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을 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한다. 자, 다음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지역. 그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그 건축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이웃 옆에 있는 이런 장소들 이런 장소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한다.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 이웃지역도 다 포함이에요. 그 있는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한다. 예경진, 구급 계속 들어가죠. 3호 관계인.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이 관계인이란 말은 뒤에 법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 이 소방대상물 있죠? 뭐 예를 들어 건물이래.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한다. 소관점.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점유자는 그 건물을 항시 사용하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 소관점.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한다. 소관점.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소방본부장. 이라는 사람은 쭉 봤을 때요. 어디래요? 여기래요. 어디? 시도. 그지? 그래서 시도라는 건, 자,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시도라고 얘기한대요. 즉, 일반 시는 안 들어가요. 봐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일반 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간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항상 작년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의정부시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 의정부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여기서 얘기하는 시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우리 시도는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소방법에서 얘기하는 시도는 우리 의정부시의 시도는 경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도지사가 나오는데 이 시도지사는 일반시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경기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야.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시도지사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시도지사라는 말이 사람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얘를 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시. 본부장은 보통 제가 앞글자 따서 그냥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글자가 아니고 얘를 얘기하는 거죠. 본.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청장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셨죠? 방금 얘기했던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서장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대장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시도지사라는 사람이 우리 법에 되게 많이 나와요. 기본법뿐만이 아니고 뭐 예방법이라던가 이런 데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청장을 저는 청이라고 보통 앞글자를 따고, 본부장은 본이라고 앞글자를 딸 거고, 서장은 서, 대장은 대, 시도지사는 시,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딴다고요, 제가. 아셨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도에서 뭐를 한대요? 동그라미,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근데 얘가 들어가네. 조사.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있다니까. 다음 중 소방본부장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했을 때 이 조사를 빼놓는 거죠. 이 조사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재 조사라는 것도 있고요. 아셨죠?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조사가. 그러니까 그런 조사 업무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죠? 부서장을 얘기하는데, 부서장. 그러니까 이거를 본부장이 아니고 또 뭘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서장이나 청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절대 아니다. 본부장에 대한 정의밖에 없어요. 우리 기본법 정의에는. 아셨죠? 서장이나 청장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야. 조사를 넣어놓을 수도 있고. 요 부서장을 했는데 여기 갔을 때 서장과 청장을 여기다가 껴넣어서 잘못된 걸 찾아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5호.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자 봐요. 진압.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그럼 지금 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방대는 언제만 출동하는 사람이냐면 현장에서 상황 발생 시만 출동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사람이니까 불이 났을 때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구조나 구급을 하기 위해 출동하는 사람이라서 미리 우리가 예방과 경계를 하는 활동은 여기 소방대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예방 경계는 불이 나거나 구조 구급 활동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이랑 경계를 하는 거고, 그죠? 진압은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거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 구급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예방과 경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다음 강목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무용이라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요거 세 사람도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지 잘 나왔거든요. 왜냐면 사지선다로 해가지고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의용소방대원인데 이걸 의용소방원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나온 적은 아직은 없으니까.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 소방대에. 사지선다기 때문에 예전에 시험지가 잘 나왔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다음. 소방대장이란 본부장, 서장 등. 자, 본부장이나 서장 등. 뭐 등에 들어가는 게 누군지 모르셔도 돼요. 본부장이나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누구를 지휘한다?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래. 그럼 소방대가 누구라고요? 그렇지. 소무용.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한다? 소방대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거죠. 그죠? 지휘하는 사람. 그래서 본부장, 서장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얘기한다. 용어의 정의에 너무 잘 나와요. 하셨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현장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뭐 본부에서, 뭐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네, 아니다.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방대 지휘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서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 청장이 있으면 청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센터장, 119 안전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셨죠? 자, 다음 2조의 2.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화재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라. 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시도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자, 보세요. 이 3조가 또 시험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럼 시도에, 각 시도에, 이 시도는 일반시 포함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방, 경계, 진압. 조사가 들어가네요. 교육, 홍보, 구조, 구급. 그러니까 예방, 경계, 진압도 들어가지만 조사와 교육과 홍보 등등, 기타 등등. 자, 이런 업무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걔를 우리가 다, 자, 얘에다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걸 다 합쳐서 여러 가지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소방 업무라고 얘기한대. 이거 꼭 아셔야 돼. 소방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소방 업무가 뭔지. 교육, 홍보, 조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근데 우리가 핵심 업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조사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핵심 업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얘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진압. 근데 우리가 진압만 하는 건 아니거든. 조사도 하고, 그다음 예방 경계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 홍보 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구조 구급 하고요. 구조 구급도 메인 업무죠, 당연히.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런 업무, 요 업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소방 업무. 당연히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대표 업무가 7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다 통틀어서 소방 업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 소방 업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소방기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방기관의 설치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소방기관이 결국 이 소방 업무를 하는 기관을 어떻게 설치할지가 이 법에 나오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이 대통령령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대표적인 어떤 법이 따로 있어요. 아셨죠?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이 소방기관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소방본부, 소방서. 이거 누가 설치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보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누구 지휘와 감독을 받는데요? 시도지사. 맞습니까?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일반시 안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즉 시도지사가 누구 지휘와 감독을 한다? 본서의 지휘와 감독을 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본서. 본서의 지휘와 감독을 받더라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응? 여러분들. 본서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자, 저는 뭐 정치 색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예로 드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119에 예전에 도지사였던 한 분이 나 누구누군데 전화했잖아요. 119에. 그래 놓고 이거를 여러분들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반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긴급 전화로 해가지고, 근데 그 소방관이 대단한 게 여기서 내가 도지사라고 얘기하는데도 굽히지 않잖아요. 긴급 전화인데 왜 일로 전화하셨냐. 그죠? 왜 이쪽으로 전화하셨냐. 라고 해가지고 막 너 관등성명 대라.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분이 정치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도지사잖아. 아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찍어내리 누르는 거죠. 나 도지사인데 네가 뭔데? 관등성명도 안 되고, 그죠?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쪽 전화가 안 들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약간 벙 쪘었어요. 저도 보면서 뭐야 이 사람? 약간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도 보면서. 자,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진짜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야. 자, 3항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본서 지휘와 감독을 한다라는 거.
자, 이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들어갔어요. 청장도. 그러니까 청장도 지휘감독 할 수 있어요. 저 본서. 왜냐하면 청장도 맨 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소방에서. 그래서 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무조건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본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휘감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도 가능하다. 예전엔 이 멘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도는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직속으로 예를 든데 서 아니에요. 청 아닙니다. 아셨죠? 자기 직속으로 둘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본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3조는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자, 3조의 2 소방공무원의 배치. 3조 1항의 소방기관 및 제4조 4항의 같은 조 4항의 소방본부에는 여기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어보시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읽어보시고 아셨죠? 자, 3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아셨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자 그리고 4조에 뭐가 나와요?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종합상황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는 곳인데 올해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고 예전에도 원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조항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걸 아셔야죠. 이름을 아셔야죠. 119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있네. 우리가 설치하는 것 중에.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되는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개요 정도만 딱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합상황실부터. 그럼 종합상황실부터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 위주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된다. 됐죠?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4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